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외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아파도 저는 수영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셔서 근력을 유지하려고 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깨가 너무 아프세요. 이제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쿠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영하시면서 물속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나이 드신 분들 근력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아픈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영할 때 왜 어깨가 아픈지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신 운동이시죠. 전신 운동이시고 어깨, 팔, 허리, 다리의 근육을 모두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요.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으로 허리가 나쁘신 분들의 너무 하시기가 힘드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영을 하실 때 허리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다 좋은데 어깨는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분들이 많고, 이거는 이제 초보자의 자세가 잘못된 경우에 많으시고요. 무리한 강도의 연습으로 근육을 감당할 수 어려운 경우에 벗어나는 경우에 부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 통증 이런 것들이 위험하겠죠. 수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해서. 그래서 자유형, 접영, 평형, 배영.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접배, 접평 다 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하는 동작이 그 중에서 팔 동작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 보이는 게 이게 자유형이고요. 이게 배형이고, 이게 평형이고, 브레스트 스트로크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백스트로크, 접영, 버터플라이 하는 것들이죠. 버터플라이 하는 거고, 이게 백스트로크, 배영하는 겁니다. 보시면 팔 동작을 전부 다 많이 저어서, 거기에서 물 속에 팔을 휘저음으로써 가속력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자, 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깡과 총 가진 토끼이신데요. 회전근개 파열, 네. 어깨 아프신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이 중에서 자유형하고 평형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을 하는 운동이 되죠. 자유형 할 때, 자유형은 어릴 때 이제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벅지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무릎을 굽지 않고 이제 그거 하는 것부터 수영을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유형하고 평형은 이제 하는 방법이 반대가 됩니다. 자유형은 위에서 들어가서 물을 아래쪽으로 꺾는 거고, 평은 밑에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돌리는 거라, 자유형과 평은 두 개를 물을 강하게 뒤로 밀어버리는 운동이지만, 뒤쪽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따라서 자유형과 평형은 어깨 손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오는 자세로 수영을 하시게 되면 어깨가 이제 손상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분들이 평형을 하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손을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어깨 손상은 자유형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접영은 팔을 계속 옆으로 들었다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동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팔을 위로 돌아 올리는 동작이 수영할 때는 상당히 근력도 필요하고 견갑골 주위 근육도 발달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견갑골 주위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쏠린 분들이 접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힘줄이 뼈에 가서 부딪히면서 충돌 증후군 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수영 영법은 자유형하고 접영이 어깨에는 많이 나쁘게 어깨의 힘줄에 상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술을 보시는 기본 동작인데, 보시면 기본 동작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용이치 않아서 영어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Pull through fac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에서 바깥에서 나오죠. 나와서
입수기가 됩니다. 손이 입수기가 될 때 손의 동작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손을 안쪽으로 내회전,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밑으로 가는 방향이 돼서 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동작 자체가 견봉의 충돌 증후군, 견봉과 회전근개 사이에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전, 안으로 모으고 내회전시키는 동작에서 여기서 물을 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힘줄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물을 위에 견봉을 긁고 지나가게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깨 속에 힘줄이 상하고 힘줄 위쪽에 기름주머니인 저맥낭이 있는데 그 저맥낭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영은 저도 수영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수영을 예전에 잘 했습니다. 수영을 아주 좋아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수영 구단이죠, 구. 전 용산에서 살았는데 용산구 이제 구회 선수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까지는 못 나가봤는데 그때 국민학교 중학교 때 수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영장이 가기가 어려워서 저는 요즘은 잘 못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는 뭐 시험 끝나면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좀 한 2km 하고 수영한 다음에 만화책 빌려서나 소설책 빌려서 하루 보는 게 저 낙이었습니다. 낙이었는데 수영은 어르신이 참 많이 하는데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어깨 부상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발생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조심해서 하시면 상할 확률이 적고요. 젊은 분들도 무리하게 사용하면 많이들 어깨가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나 국가대표 대형 상비군 선수 같은 경우도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운동 방법 알려줘서 어떻게 하면 덜 상하나 하는데 젊은 선수들은 주로 이제 붓거나 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거보다 오랜 기간이 진행됐기 때문에 붓거나 해지는 게 점점 진행이 돼서 회전근개 파열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그와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내전과 내회전을 하시는 거, 이 내전과 내전 하시는 것들이 어깨 손상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시는 동작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수영선수 어깨 스위머스 숄더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하고 그 이유는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깨 관줄에 회전근개의 힘줄하고 건이죠. 정확히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뼈가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면 그거를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런 거죠. 회전근개가 이제 여기 보이는 여기에 빨간 근육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회색빛의 힘줄이 되는데요. 힘줄이 되고 요 위에 보이는 요게 견봉, 어깨 봉우리죠. 그러니까 어깨 맨 위쪽에 있는 뼈가 되는데 이 뼈하고 이 회전근개, 이게 팔뼈, 윗팔뼈가 됩니다. 윗팔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 움직일 때마다 이게 걸리는 거를 걸리지 않게 해주려고 저맥낭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구조가 어떤 거냐 하면 작은 그 물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풍선에 물을 얇게 조금만 집어넣고 꾹 누르면 얇아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 물풍선 사이에는 저항이 없어서 매끈매끈하게 움직이겠죠. 그와 같은 작용을 지켜서 회전근개 근육하고 뼈가 그 회전근개하고 그 뼈가 같이 부딪히지 않고 마찰이 없이 움직이게 해주는 현상을 하는 게 이제 견봉화 저맥낭이라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가 자꾸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붓거나 이제 그 견봉화 저맥낭 자체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안에 염증 조직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저맥낭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가 지나가야 될 공간은 일정한데 그 일정한 공간 안에 그와 같은 저맥낭이 두꺼워지면 그 지나가는데 압력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다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면 통증이 생기죠. 특히 어떤 형에서 주로 오냐면요. 자유형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물을 입수를 해서 물을 당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풀스로우를 하는 요 동작에서 통증을 보통 옵니다. 그리고 하면서 여기까지 세게 움직이게 되면 회전근개가 길이에 비해서 이 팔이 움직이는 데가 지렛점하고 지렛대가 멀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으로 돌리는 동작이 자유형에서 안 좋고, 여기서 물을 빨리 잡아당기는 동작은 힘줄의 근육 자체와 힘줄의 부하를 많이 주게 되는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줄을 이 스크래치, 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쪽이 다시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서 힘을 많이 쓰게 하는, 이와 같은 두 동작을 하는 동작이 이와 같이 회전근개에서 자유형의 동작입니다. 접영의 동작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발을 달리니까 처음에 힘줄이 힘을 많이 써야겠죠. 힘줄에 힘이 많이 써서 몸을 당겨서 위로 들어야 되는데, 들은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리면서 앞쪽으로 가니까 이 뼈가 이렇게 긁히면서 지나가면서 앞으로 들어가고, 내리는 동작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되니까 이렇게 내리죠. 그럼 자유형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자유형은 앞쪽에서 들어가서 내리는 거고, 접영은 옆에서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내리는 동작이 되거든요. 그런 동작이 돼서 그와 같은 접영과 자유형에서 어깨를 다치는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되면 보통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발을 여기 소니님이 얘기하신데, 가끔 수영할 때 어깨 사이 근육이 눌리는지 찌릿찌릿 할 때가 있는데 안 아프게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조금 이따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거를 이유를 알아야 어떤 증상일 때 그게 내 병하고 맞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아프신 거는 팔을 이렇게 자유형 때 이렇게 들거나 접영할 때 이렇게 팔을 드는 동작에서 어깨 바깥쪽 부분, 이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내 어깨에 충돌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관절이 그러다 굳어버리신 분은 이거 이상 안 올라가니까 수영은 잘 안 하시겠지만, 관절이 굳어있지 않은 분들은 이와 같이 올릴 때 여기서는 아파요. 아픈데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나면 이 뼈가 걸리는 부위가 지나갑니다.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부위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갈 때는 지나가면서 통증은 없어지는 거죠. 여부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통증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 도중에 통증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면 자유형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서 손을 앞으로 뻗으려고 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현상이 되고요. 이제 그와 같은 증상이 더 심하게 되면 어깨에서 발생하는 이제 마찰음입니다. 바닥바닥 소리가 나고 툭툭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고요. 보통 낮보다는 밤에 혹시 통증이 심해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에 왜 더 아프시냐면, 앉아서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팔 무게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어깨를 이렇게 밑에 팔뼈가 체중의 8%쯤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70kg라면 한 6kg 정도 되겠죠. 이 뼈가 아래로 이렇게 팔을 당겨주니까 그 공간이 살짝 넓어집니다. 넓어지니까 여기서는 덜 걸리겠죠. 그러니까 통증이 적은데, 이 팔이 이렇게 그대로 누우면 이 중력에 의해서 팔이 아래로 당겨지는 현상이 적어지니까 여기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쪽 안에 있는 이 회전근개 힘줄하고 뼈가 더 세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고, 그게 한 3배 정도의 압력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똑바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지면 보통 몸을 어떻게 가려요? 어깨를 잘 때 이렇게 칼잡을 옆에다 대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이렇게 팔을 내밀고 깔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뒤에서 앞으로 미는 게 견봉을 밑으로 앞으로 이렇게 더 밀게 되니까, 더 미는 것 때문에 이게 압력이 더 올라갑니다. 한 2배 정도 이상. 똑바로 주무실 때보다. 그러니까 압력이 4배, 3배 높아지는 게 6, 8배가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통증을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더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마찰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 게 이 점액낭인데요. 이 점액낭이 움직일 때 이제 힘줄에서 이 마찰을 줄여준다고 얘기했죠. 이 빨간 게 지금 압력이 올라가는 건데, 이와 같은 어깨가 이렇게 팔을 들 때마다 아픈 증상이 오래 있으면서 방치가 되면 이 점액낭이 이제 자꾸 자극이 되니까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꺼워지면서 그 점액낭의 작은 물풍선이랑 기름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던 것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점점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하게 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낮에는 팔을 이렇게 들 때만 해도 계속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힘줄이 파열이 되죠. 그래서 파열이 되시는데 파열은 이제 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하고 부딪히는 바깥쪽 부분이 이와 같이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파게 되는데 그와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하는 게 뭐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올바른 수영법과 기초 자세, 습득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이 딱딱하게 힘줄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충격에 더 버티기가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부상을 낮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평소에도 꾸준한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는데 관절이 굳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수영 전문가 그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나 선수들을 보면 수영은 보통 근육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당기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당기는 동작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앞쪽 근육은 참 잘 발달이 돼 있어요. 하고 앞쪽 근육, 그러니까 물을 잡아 당기고 챈다고 표현하잖아요. 수영 선수들은 수영을 물을 채는 동작할 때 근육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제 채는 동작이 하는 추진력을 얻는 게 아니고 몸을 보호하는 근육.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할 때 앞에 근육만 좋아지게 되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거든요. 쏠리면 위에 있는 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충돌이 더 쉽게 잘 일어나는 현상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막아주려면 이 견갑골 뒤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자세가 수영할 때 이와 같은 자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펴서 뒤에 근육이 평소에 딱 잡아주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세가 잡아주는 거는 어떻게든지 그러면 힘뼈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수영을 해도 이렇게 돼 있으면 힘줄이 많이 다치는데 자세가 좋아서 이렇게 되면 많이 올라가도 이게 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닿지를 않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 동작은 이제 어깨 예방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수영할 때 쏘님이 어깨 사이 근육을 눌리는지 찌릿찌릿할 때가 있는데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방법은 여기에 나온 슬라이드 같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물 밖에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이 회전근개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가능한데 뒤쪽에 있는 우리 의학용어로는 견갑골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날개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날개뼈를 뒤로 최대한 이게 제껴서 뒤 가운데 부분이 쪼일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야 어깨 힘줄이 다칠 확률이 적습니다. 날개뼈를 이렇게 딱 붙여서 수영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날개뼈가 이게 딱 붙어서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수영 몸이 역삼각형이 되면서 뒤쪽 견갑골이 양쪽에 몸에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만드시면 수영을 할 때 통증이 적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예전에는 그 속도를 내는 근육들만 강조를 했는데 요즘은 그와 같은 운동을 해서 수영 선수의 그 운동하고 하는 다치고 하는 손상되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방법이요. 이게 롤링을 하는 건데요. 수영을 할 때 몸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약간 트는 거죠. 뭐 손은 어차피 몸 밖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 있으면 뺄 때 조금만 움직여도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견갑골을 뒤로 잡고 그 다음에 몸을 수영해서 팔을 뺄 때는 롤링을 해서 옆으로 도는 거죠. 도르면 손이 뒤로까지 안 가도 바깥으로 빠졌다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접영을 할 때는 양손을 같이 하니까 어렵겠지만 자유형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그와 같은 롤링을 많이 해서 몸통의 회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손을 빼는 손이 몸이 많이 돌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영을 할 때는 그 롤링을 많이 하게 되면 머리가 가만히 있고 롤링을 하게 되면 저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영 속도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속도를 내는 이제 운동선수들은 근력을 키워서 견갑골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영을 하고 싶은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뒤에 견갑골이 금방 빨리 좋아지지는 않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잡기 전에 몸에 롤링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가 아픈 거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깨가 아픈지를 딱 아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수영장 레인에서 수영을 하는데 내가 어느 한쪽에 가서 계속 부딪혀요. 레인에 가운데 이 플라스틱으로 경계선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경계선 만드는 데 가서 자꾸 부딪힌다는 얘기는 내가 그 부딪히는 쪽 어깨가 운동 범위가 줄어 있거나 팔을 충분히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아프신 부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내가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음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에 회전근개 염증으로 초음파 검사 후에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도 초음파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진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 거다.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검사를 한다 그러면 검사를 하는 것을 그 선생님이 직접 검사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외래도 바쁜 경우도 있고, 과 안에 검사는 그 과에서 하지 말고 모든 영상 검사는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맡겨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학병원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검사만 하시는 거는, 검사할 때는 다음에 갈 때는 치료를 하니까 그 검사하는 비용은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건 안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 치료를 할 때, 주사 치료는 예전에는 마구잡이로 그냥 어깨 그 부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 각도를 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스터디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형제를 넣어서 내가 놓은 주사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아까 그 점액낭이나 관절 내에 들어갔는지를 주사 그 조형제가 퍼지는 걸 가지고 스터디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깨 치료를 하고 환자분을 봐드린 지 한 30년 돼 가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얘기입니다. 10년 전 됐을 때 저는 정확히 들어갔다라고 믿고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때 정확히 들어간 퍼센트가 35%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초음파를 써서 정확히 그 부위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사 약제가 힘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삼각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부위에도 정확히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그걸 검사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놓게 되거든요. 그 주사를 놓을 때는 초음파 비용이 주사 놓으시는 치료를 할 때마다 들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 비용도 비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거는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검사용으로 보는 것과 치료용으로 보는 거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치료비에 맞는 초음파 비용을 내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동양현존 최강 남자 장덕춘님, 예, 멋있으십니다. 네, 저는 친구들이랑 서로 기록 세워본다고 어깨를 빠르게 회전하는데 하고 나면 뻐근하더라고요. 무리하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천천히만 하는 게 나을까요? 근육이나 뼈가 약한 건가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몸을 팍 돌리는 거죠. 제일 나쁜 돌리는 게, 어깨가 건강하신 분은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을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왜 수레바퀴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돌리는 걸 하죠. 돌리는 연습을 하는데, 이 돌리는 게 관절이 굳어서 관절을 늘리는데, 예전에는 이와 같은 도구를, 물리치료 기구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요. 그와 같은 동작을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관절이 힘줄이 안 상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팔을 돌릴 때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돌아가는 동작에서는 팔이 옆에서 이렇게 힘줄을 긁고 지나가는 동작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작은 별로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요즘은 이렇게 어깨, 우리가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깨를 안 다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연구하다가 돌리는 동작은 힘줄이 상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들 때 앞으로만 드신다든가 옆으로만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등이 얼굴을 만져보면 안 됩니다.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오게 해서 이거를 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나 이런 것들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수레바퀴 있는 거 옆에 도르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르래가 훨씬 회전근개 힘줄을 안 다치고 팔을 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월 클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서 벽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올라가세요. 조금씩 굳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하질 않고 이렇게 하면 손등이 얼굴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오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다치는 확률이 힘줄이 바깥으로 빠져서 팔을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걸리면서 드는 게 아니고 돌리니까 빠지면서 이렇게 걸리니까 힘줄이 덜 상하게 되세요. 그래서 손바닥 쪽이 얼굴에 오게 도르래 같은 것으로 팔을 들는 운동을 하시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깨를 빠르게 서로 한다고 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어깨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운동법이나 내기법이 아니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하지 마셔야 되고요. 아까 그 회전근개 저맥락 쪽 부분 파열이 나왔으니까 THK 분이 부분 파열도 수술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부분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50%가 넘어가신 분들은 힘줄에 전해오는 힘이 점점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도록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어깨 팔뼈고 여기가 힘줄입니다. 힘줄이 이게 바깥쪽 부분이고 이게 안쪽 부분이라고 하면 이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힘줄이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붙었어요. 붙은 힘줄이 이게 팔뼈니까 이게 당기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게 당겨지니까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당겨지는 게 힘줄이 있는 데가 이렇게 해서 이쪽 안쪽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힘은 10이라는 힘이 가는데 10이라는 힘이 이 넓은 면적에 골고루 분포가 돼서 힘줄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요. 만약에 이게 반이 부러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힘줄의 두께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붙었던 게 2배가 됐던 게 이게 떨어져 나갔으면 반이 되잖아요. 아니면 바깥쪽이 되면 이와 같이 반쪽만 붙은 거죠. 반쪽만 붙고 이거는 끊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힘을 받으면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남은 부분에 힘이 2배가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보통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계점이 50%가 안 될 때는 남은 70%, 남은 80% 힘줄이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시고 그때 아픈 증상들을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50%가 넘어가서 바깥쪽 반이 끊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힘이 나머지가 50%가 이 팔 움직이는 데 써야 되니까 급속도로 파열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가는 분들은 이게 수술을 하세요 라고 부분 파열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 바깥쪽 부분이 이 안쪽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이 떨어진 거는 뭐 다른 문제가 없는데 50%인데 바깥쪽이 떨어진 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바깥의 뼈가 계속 누르게 되니까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플러스 두 번째로 힘줄의 바깥쪽이 찢어지는 게 뼈가 계속 가서 이 부분을 쪼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집게 지나가고 이걸 구멍이 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30%만 바깥쪽 부분, 아까 얘기한 저맥낭측은 30%만 파열이 있어도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논문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다, 30%다. 어떤 선생님마다 얘기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50%인데 바깥쪽 부분이 파열이 되면 많이 아프신 분들은 30%만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하시면 수술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논문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삼국지엔 유비, 한반도엔 나,
북국성님이신가요? 복구성님께서, 복두복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회전근개 파열로 시술하면 앞으로 농구나 수영, 이런 운동 못하는 건가요? 재파열이 무섭습니다. 얘기를 주셨는데, 네, 재파열은요, 대부분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 수술을 안 하고 지나시게 되면 파열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2cm 이내, 2.5cm, 2cm, 1.5cm 선생님마다 얘기가 다르지만 논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문은 어떤 선생님은 1.5cm 기준으로 양쪽 분 작은 거, 큰 거가 재파일률이 어떻게 되나 2cm 내로 한 거, 2.5cm 내로 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분 1m 60이 안 되지 나이 드신 분은 회전근개도 뼈가 작으니까 붙는 크기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2cm 정도가 극상근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70대 되시는 분은 몸도 작고 하시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1.2cm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되면, 그러니까 나라나 인종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죠. 몸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다르지만 한 근육 하나만 끊어지신 분이 수술을 끊어진 지 얼마 안 된 분은 회전근개 그 힘줄의 두께가 아주 좋습니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놓고 저희가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시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농구나 수영 대부분 다 복귀를 하십니다. 복귀하고 재파열의 가능성은 한 6개월, 1년 조심하시고, 그건 이제 파열의 크기나 위치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재파열 걱정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신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힘줄이 수술을 해놓고 하면 한 10년 정도 쓰셨어요. 쓰고서 나는 이제 수술 내가 했었나, 여기서 어깨에 자국이 조금 있는 걸 봐서 수술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셨던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 환자 한 분이 한 7년 수술한 지 7년 만에 이제 안 아프고 일상생활 다 하고 운동도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집에 이사를 가시게 되셨거든요. 이사를 가시게 되셨는데, 이사를 가면서 예전에 왜 브라운관 텔레비전 큰 거 있잖아요. 소니 텔레비전. 그 다음에 삼성은 보통 LCD로 다들 유명해진 거니까 브라운관 텔레비전 유명했던 소니가 그 집에 한 대 있으셨대요. 그걸 이사 갈 때 옮긴다고 이거를 드신 거예요. 버쩍. 그거 한 쌀 반가만이 넘으실 거예요. 그런 걸 들다가 파열이 돼서 오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수영, 농구 같은 거를 웬만큼 하는 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조건이 힘줄의 크기가 작았을 때. 근데 그게 커지신 분들 있잖아요. 커지신 분들은 힘줄이 그냥 파열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힘줄 자체도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얇아지세요. 얇아지셔서 그 얇아진 힘줄을 어떻게든지 이제 붙여서 써먹게 해드리는데, 그거를 안 아프고 편하게 쓰시니까 자기는 2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60대 되신 분들이, 70대 되신 분들이. 그렇게 쓰다가는 문제들이 대부분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20% 정도에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그 재파열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인공 힘줄을 갖다가 붙여서 힘줄을 튼튼하게 해드리는 분도 있고, 더 나쁘게 되면 이제 더 많이 힘줄이 상해서 힘줄을 못 써먹게 너덜너덜해진 분은 인공관절 수술, 관절염도 생기거든요. 생기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 힘줄 같은 것들이 부작용들이 간혹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생각이 가능하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강화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저는 이두박근을 이용해서 힘줄을 이제 보강을 해드립니다. 이두박근은 어깨의 회전근개 바로 앞에 있는 구조거든요. 보통 끊어지는 힘줄에. 그거를 옮겨서 힘줄 안에다가 같이 봉합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봉합을 해드리면 파열될 확률이 지금까지 한 몇 년 됐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팔을 쓰시는 건 잘 쓰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수술하고 안 아프고 좋으니까 2달 만에 늘 환자분들 오시면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한 분은 이제 저희가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나면 3달 지나면 맨손으로 쓰시는 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가벼운 운동이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정도, 팔 이렇게 뻗어서 힘주지 말고 하는 정도 하시고, 1년 정도 지나시면 9개월에서 1년
1년이 지나면 팔을 살살 수용하는 스트로크를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힘줄 자체가 이게 뼈에 갖다 우리가 원위치를 시켜서 정복을 해드린 거지 풀칠을 해서 붙여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 붙는 거는 뼈에서부터 피가 스며 나와서 아물어야 되는데, 아무는 정도가 한 달에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한 60% 정도 아물고 9개월이 지나면 90% 정도 아무는데, 100%가 됐다고 해서 그 100%된 힘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상처가 나서 흉터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손등에 그 힘줄을 이게 탕친한 걸 만져보세요. 몸에 어딘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만져보시면, 그 만지면 그게 좀 딱딱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조직이 아무는 것도 원래 모양으로 샤프트 파이브라는 걸 만들어서 뼈에 붙어서 이게 침투하듯이 아물게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 써서 뭐 연구는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만들어내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와 같은 흉터 조직으로 아물게 되거든요. 이제 그 흉터 조직으로 아무는 걸 가능하면 자기 힘줄을 써서 아물게 하기 위해서 PRP도 쓰고 줄기세포도 쓰고 이제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조직으로 아물어도 한 80% 힘들은 보통 아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시니까 그 정도 능력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같은 이두박근으로 보강을 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이분은 절대 안 끊어질 거다 그러는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끊어지는 분들을 경험합니다. 왜? 한 분은 작년에는 한 분은 넘어지셨어요. 수술하고 보조기 하다가 넘어져서 팔을 갑자기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반대팔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팔로 확 짚은 거죠. 빵 충격이 갔죠. 아물기 전에. 또 한 분은 수술하고 2달 만이에요. 그러면 얼마 아문 건가요? 20% 아물었죠. 20% 아문데 자기는 안 아프고 쓰실만 하거든요. 수술하고 한 3, 4주부터 심심하니까 당구 살살 치셨대요. 당구 치고 왜 안 아파? 그리고 또 조금 더 세게 치고 조금 더 세게 치고 2달째는 당구 때 들어가지고 마세이를 꽉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퍽 터졌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재작년의 분인데 유명한 요리사셨어요. 요리사신데 2달 만에 어깨 안 아프고, 저는 이제 보조 팔걸이 하고 조심해서 움직이시고 팔 이렇게 놓고만 계시고 운동할 때만 보조기에서 팔 빼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 드렸는데, 살살 써보니까 안 아파. 아, 이거 곧 쓸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자꾸 쓰시는 거죠. 아니면 할 수밖에 없어서 써셔야 되는. 설거지 좀 해보시다가 문지르는 거 제가 어깨에는 안 좋다 그랬죠. 그와 같은 것들을 하시다가 보니까 괜찮으니까 2달 만에, 유명한 요리사 셰프시니까 방송국 집에 불러가지고 2달 만에 나 복귀했어. 그리고 요리 촬영하시다가 도마질하다가 그냥 뻥 끊어지셔서 재수술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재수술이 보통 되는 거고요. 저희들 말씀만 잘 들어주시면 쓰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어요. 요까지 지금 너무 말이 사족이 많아져서 하는데, 이제 요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나머지 그 뒤에 또 저희가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이 날개뼈를 뒤로 최대한 제껴지도록 만드셔야 되고, 몸통 같은 것들은 회전이 크게 일으켜서 몸통을 롤링을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몸을 이렇게 돌려서 팔을 빼고 하고, 반대팔로 몸을 돌려서 팔을 빼고,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 이게 충돌하는 현상이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길 때도, 물속에서 팔을 당길 때도 이와 같이 해서 풀스로를 하는데요. 풀스로를 하는데, 할 때도 이 팔을 펴게 되면 이게 힘줄이 1이라 그러면 이거 길이가 15에서 25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길이가 여기서 1의 힘을 쓰면요, 회전근개는 힘을 15에서 20 정도로 쓰게 됩니다. 25까지도. 그렇게 쓰게 되면 힘줄이 이제 힘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겠죠. 쉽게 얘기하면 지렛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지렛대 볼펜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운 데서 요 지렛대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힘이 별로 안 들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이. 근데 팔을 많이 뻗으면 뻗을수록 이게 힘이 많이 들겠죠. 뒤에 근육이.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펴서 물을 풀스로 하면서 잡아당기지를 마시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잡아당기면 그 힘의 전달이 여기에 적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깨 속에. 그래서 팔을 굽혀서 하셔야 되고요. 팔꿈치를 펼 경우에는 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모든 게 어깨에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가 힘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힘줄이 더 빨리 상할 확률이 있고요. 마무리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해서 올리면 멋있죠. 밖에서 보기에는 멋있는데 이럴 때 힘줄이 닿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차단이 그때마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니까 서서히 이렇게 돌리고 하시고, 그래서 수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보통 레일에서 아시는 분들하고 일렬로 쫙 도시잖아요. 그와 같이 도는 방법은 수영을 할 때 어깨가 안 좋으신 분한테는 나쁩니다. 자기가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속도로 맞춰야 되니까 뒤에 사람이 자꾸 자기 발을 손으로 치고 있으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 도는 같이 하는 레인 말고 혼자서 레인 비는 공간이 있으면 자유 레일 있잖아요. 자유 레인에서 거기서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뺄 때는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방은 이렇게 합니다. 수영을 할 때 뒤쪽 근육이 관절막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손을 이와 같은 동작을 해서 이걸 해줄 때 뒤쪽이 뻣뻣하게 되면 뼈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이렇게 물풍선 확 누르면 앞으로 빠져나가듯이 뒤가 좁아 있으면 어깨뼈가 앞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밀리면 팔을 들 때 힘줄이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많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트레칭 운동을 충분히 많이 양손을 해서, 수영장에 가면 코치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거 해주고 가슴 펴는 운동해서 운동시켜 주시고 하는 게 그와 같은 것을 예방하게 하려고 코치님들이 알려주시는 거니까 스트레칭 할 때 꼭 그와 같은 운동 해주셔야 되고, 일정한 후에는 혈액 장애가 조금 생겼으니까 그걸 풀어서 휴식을 좀 취해 주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서는 이 라운드 숄더,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굽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스트레칭 하는 운동이죠. 스트레칭 하시겠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흉근이 소흉근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이게 쪼그라들어서 긴장을 해 있으면 경축, 긴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돼 있으면 뼈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이것을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스트레칭 시켜줄 때 여기서 앞에서 잡아서 벽에다 대고 몸을 뒤로 밀면 이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처음에는 그게 쪼그라든 걸 아시려면 하다가 보면 이 앞부분이 다 뻐근하게 아프세요. 이렇게 하면 위쪽이 아픈 분도 있고 아래쪽이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근육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아프다는 분도 있고, 다른 근육 때문에 또 근육이 시작하는 점, 부착하는 점 다 아프다고들 그러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자세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교정하셔야 되고, 하신 다음에는 충분히 스트레칭 후에도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병원에 가서 진단,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를 병원에 오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작을 할 때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어깨 힘줄이 상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이와 같이 돌려보면 상하는 거다 하고, 검사는 이제 MRI고 이게 점액낭증 부분 파일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 한 70%, 8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시면 50%라고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분은 30%라는 분도 있고, 요거는 관절 안쪽 여기가 하얗게 됐죠. 여기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여기는 하얀 게 없이 붙어 있죠. 저처럼 이쪽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관절 내측에 부분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 검사로 우리가 MRI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초음파로 일단 스크리닝을 해드립니다. 스크리닝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 파열이 의심되는 분들은 이제 MRI를 찍어서 정확히 진단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경우는 초음파 검사만 가지고도 가능하시고요. MR까지는 안 찍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셔서 하고, 이제 치료는 이제 이게 점액란이 부어 있으면 점액란을 염증을 가라앉혀 드려야 이제 그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 치료를 해서 압력을 감소시켜 주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 같은 건 일시적으로 좀 쉬어야죠. 충분한 휴식을 해서 그 부었던 것들이 내려서 그 점액낭도 얇아지게 만들고, 피가 안 통했던 회전근개도 피가 통하면서 다시 부었던 게 내려서 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최고요. 그때 하시면서 견갑골 주위 근육, 그러나 코어 근육 같은 거를 강화를 시켜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늘 좋아하는 운동인데요. 엘보 푸시업.
근데 이 푸시업을 해서 날개뼈를 팔에다 대고 무릎까지 구부리고 하면 좀 무릎이 하면 쉽고 발만 대고 하시면 더 프랭크 자세 더 좋은 거죠. 그거는 코어 머슬까지도 운동이 되니까 같은 걸 해서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날개뼈가 붙어지게 했다가 완전히 떨어지게 했다가 붙어지게 했다가 완전히 떨어지게 했다가 하는 운동을 해주셔서 하는 거하고 코어 근육을 운동을 시키시면 치료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수술을 합니다. 50%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50% 이상 파열돼서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이와 같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견봉의 밑에 부분에 살입니다. 살이 이와 같이 계속 해지기 때문에 밑이 너덜너덜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하면 거기에 뼈가 자라 나오는데 그 뼈까지 깎아서 더 이상 힘줄이 덜 상하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끊어진 힘줄이죠. 구멍 보이시죠? 이 힘줄이 여기 붙고 이 힘줄이 여기 붙는데 이 힘줄 끊어진 거를 이와 같이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해서 힘줄이 뼈에 붙는 게 이제 밑에서 피가 스며 나와서 조금씩 이제 아물도록 엉겨붙도록 만드는 거죠. 엉겨붙는 시간을 우리들이 기다린 다음에 운동하는 것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몇 가지가 또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마칠까 합니다. 코스모스님께서 어깨가 골절되어 나사가 2개 막혔는데 수술 당시에 1년에 빼자고 하셨는데 지금 6개월 되었는데 지금 빼도 된다는데 언제쯤 빼는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에 뼈가 박히면 보통 1년 지나면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뼈가 잘 아무신 분들은 조심한다는 조건 하에서, 왜냐하면 60 지금 아물어서 완전히 아물었는데 조금 어떤 분들은 덜 아문 분도 있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충분히 아물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보통은 1년 전후에 되는데 6개월에 빼게 되면 조금 덜 뼈가 유합이 덜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한다는 조건에서 빼셔도 됩니다. 빼셔도 되고, 르라보님께서 저도 소님처럼 시티드 로우 머신에서 할 때 어깨가 눌려서 아픈 거라고 PT쌤이 그러던데 이거 그냥 자세 고치는 방법밖에 없죠.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근육이 찌릿해요. 운동하고 나서도 가끔 움직이면 찌릿찌릿해 하다고 얘기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건 아까 이야기 드린 어깨 뒤에 견갑골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서 가슴을 이렇게 딱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 걸로 하고, 팔을 너무 뻗어서 팔꿈치를 뻗어서 하시는 것보다 많이 힘들 때는 조금 붙여서 운동을 하시는 게 어깨 힘줄의 부하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OPP님께서 팝님께서 수영을 매일 하는 게 왼쪽 어깨 가동 범위가 줄여서 팔을 등 뒤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수영으로 인한 회전근개 손상인지 오십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근데 둘 다 그 뒤로 갈 때 아픈 게 가능합니다.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중에서 구분을 하려면 오십견이 동반된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오십견이라 그러지 않고, 오십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저는 오십견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일본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 고노가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깨 50세 근처에 어깨가 아프면 그게 오십견이거든요. 그 오십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동결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석회화 건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병에 있는 거가 전부 다 복합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는 구별하는 방법은 관절이, 저는 오십견이라고 그러지 않고 동결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결견은 모든 범위에서 관절 운동 범위에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질환이 관절의 동결근과 동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요 각도에서 주로 통증이 있게 됩니다. 팔을 손등을 위로해서 이렇게 들 때요.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쉽게 구분을 하실 거고, 아까 알려드린 이와 같은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다. 그건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더 심한 통증은 회전근개 질환에서 있습니다. 있고,
영숙님께서 저처럼 50, 60대에도 운동 삼아 수영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은 별도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근육을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고 웜업을 잘 많이 하신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근육만 키우지 말고 등 뒤에 있는 근육을 키우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튜버님께서 끈으로 된 장바구니에 무거운 걸 한쪽 어깨에 메고 다니다 쇄골과 연결된 어깨 연결부에 염증이 생겼는데 최충격받을 치료에도 낫지 않다가 잘 안 쓰고 많이 좋아졌어요. 줬어도 만지면 약간 통증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아프고 골프해도 될까요? 50세 여자분이시라는데 네, 그거는 이제 힘줄에 염자가 생기신 거거든요. 회전근개가 아니고 견봉쇄골 관절에 염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약간 통증이 있고 그냥 두면 안 아프고 하시면 하프 스윙 정도만 해서 살살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도 괜찮으시면 스윙 각도를 조금 늘리시고 너무 욕심을 내려고 팔로만 스윙을 하는 걸 할 경우에는 다시 나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잔디가 좋지 않은 곳에서 골프를 치시거나 벙커샷 같은 거는 처음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그 하는 부분에 하시다가 잘못하면 또 염자된 부분이 또 다칠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셔서 Now I know jazz라는 분이 계셨는데 요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0대 직업 몫으로 15년 근무하셨고 작년 9월만 어깨가 아이고 저런 3번 어깨 탈구로 빠졌대요. 병원 가기 전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한쪽만 누워 있다가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픈데 누웠더니 어깨가 저절로 들어가셨대요. 2달에 한 번씩 빠지는데 병원에 가면 MRI 찍자고 하는데 MRI 찍으셔야죠. 그거는 관절 와순이만 반카트만 생기신 건지 뼈도 찍히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엊그제부터 신경통이 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날 굽거나 그러면 아파지겠죠. 관절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 주무시다가 빠지는 건 좀 심한 거거든요. 심한 경우인데 자기가 하셔야 되는 동작을 할 때마다 빠진다고 하면 그 상태가 자꾸 반복이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의 부위나 수술의 가지수가 늘어나면서 수술 후에 관절 운동 범위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수술 받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수영하고 어깨가 왜 다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저희가 예방법 말씀드렸는데 예방법을 잘 하셔서 어떻게든지 즐거운 수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